네,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덕분에 잘 쉬었다 네, 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열심히 또 일을 하셔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한국 증시까지 지난주 있었던 시장 이슈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주 시장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한국은행의 금리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동결로 나오면서 결국에 국내 증시는 소폭 약세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을 보면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2기에서는 행정명령 100개를 서명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새롭게 이슈 섹터들의 부각이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특히 물가가 둔화를 보이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시진핑과의 통화, 그다음에 은행들의 실적 호전, 이로 인해서 은행들이라든가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여기다 또 호응을 하는 부분이 이제 푸틴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러시아에도 비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온기가 도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 3대 주식수 모두 강세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LA 산불 진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후속 조치들이 시장에는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해 금액이 73조 원이 넘어섰고 그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유동성의 위로들 그리고 LA에 대한 재난 선포 지역 이것을 했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또 남아있는 부분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취임 당일에는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경제 비상 상태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제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면 그리고 기대감이 하루 이틀 뒤에 어느 정도 소멸됐을 때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지수의 단기 조정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가상화폐 날이었었죠.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 장중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여기서 또 이제 러시아까지 또 트럼프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상화폐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를 보였고 원전이라든가 방산기계, 은행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파운드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연료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면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같은 원전 섹터들 강세를 보였고요. 마라홀딩스까지 그다음에 마벨테크놀로지라든가 디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인텔, 브로드컴, 코르브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양자암호 섹터 낙폭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리켓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이런 쪽들이 이제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릴리라든가 월그린 부츠, 빌라드 파워 이런 섹터들이 약세를 보여줬고요. ETF 시장도 이것과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마가 강세를 보였고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반도체, IT 섹터들 강세를 보였고요. 또 2차 전지와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그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 100개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이제 더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원유, 운송 물류 쪽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M7 기업들도 그동안 추세를 이탈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가 3% 이상 강세를 보였고 브로드컴 역시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테슬라 역시도 추세 전환에 성공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테슬라 역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추세 전환을 보여줬고 장중에 6.26%까지 급등하면서 개파락했던 부분 돌파한 모습들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들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상태고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가 바닥권 확인에 반등 보였지만 이제 고점 돌파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반도체 섹터들은 이제 매물 부담 과정이 이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인텔이 어떤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다시 부각되면서 9.25%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텔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다면 20.7달러 수준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애플도 24달러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장중 10만 8천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러시아에서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비축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권은 대략적으로 9만 1,300달러 선에서는 지지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중에 8만 9,939달러까지 갔더니 반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자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시점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천연가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연가스도 단기 급락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자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천연가스는 이제 장중 고점 돌파한 모습이에요. 4.201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 보였다가 지금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 천연가스 역시도 지금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6달러 수준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4.4달러 고점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특히 옥수수라든가 대두 같은 것들이 최근 들어서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남아있는 상태고 경기를 선반영한다라는 구리 역시도 단기 급등 나왔다가 지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움직였을 때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 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을 보면 이제 나름대로 하락 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천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강생, 저가 부분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작년 GDP 성장률이 5%를 달성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것이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역시도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것이 중국의 3대 지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기 부양 이슈는 양해까지 지속될 거지만 지금 현재 부담으로 시장의 조정의 빌미로 나오는 부분들이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아직 감염병 확산이 둔화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비구이안의 홍콩 법원에서 이번 주 오늘일 거예요. 이쪽에 이제 파산에 대한 판결이 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은행권들과 채권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중국 역시도 부동산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향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감염병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증시를 봐야 될 부분들은 바닥권은 확인했기 때문에 조정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를 보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59원 50전까지 이제 소폭 안정은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왔을 때 지금의 우려 요인들을 우리가 해소하면서 강한 상승 반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TSMC의 호실적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 장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면서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미국의 상승,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이번 주 시점에서 앨런이 부채 한도가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할 것인지가 결국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법원을 습격해서 그 법치를 지금 훼손하는 이런 지금 국내 요인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혼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부도라든가 채무 불이행 증가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조정에 빌미가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의 돈의 IQ는 천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300억 순매도 전환했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1,400억 순매도 전환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외국인들 이제 당분간은 선물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도 9시 8분에 300억 순매수를 보였다가 결국에는 이제 12시 16분 들어서 1,900억 순매도를 보였고 그러면서 12시 22분까지는 700억으로 순매도 규모를 줄였다가 막판에 선물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마감했고 이로 해서 선물 1,400억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요. 3조 4,800억 유입되면서 드디어 205조를 돌파했거든요. 205조 8천억까지 왔던 그런 모습들, 단기적으로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CMA는 다소 축소된 그런 모습이지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 급증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에서도 국내와 해외에 유입되는 모습들 크게 증가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증시 주변으로의 자금 유입은 결국에 단기적으로 국내 어떤 정치, 경제 불확실성으로 해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고 했던 많은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들 이런 쪽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있지만 자금 유입은 결국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을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염려하는 것보다는 매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요 일정은 이제 세계경제 다보스 포럼이거든요. 여기서 기후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에 관련 이슈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 100 관련된 것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정책 관련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건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국내에서 이제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이제 재건이라든가 조선 섹터들 한번 이쪽은 긴 호흡으로 한번 보셔야 될 거고 앞으로 좀 긴 호흡 본다면 1개월 정도 본다면 재건 섹터들이 제일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오늘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장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에 이어서 핫 이슈 종목 한번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종목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하이젠 R&M 그리고 필옵틱스, 로보티즈, 로봇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또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이든 RLM은 신고가 도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네. 11월부터 올 1월 9일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 확대 긍정적이고, 삼성이 로봇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LG그룹과의 로봇 경쟁이 더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픈 AI도 마찬가지고 로봇에 대한 투자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면 당분간 로봇의 이슈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든 RNM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4,400원을 지지한다면 우리 한번 시가총액 1조 원 도전 이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SK 앱솔루트가 미국에서 또 추가 보조금 1억 달러를 또 수령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LG이노텍 역시도 유리기판 시장 나갈 것이다. 삼성 역시도 유리기판 쪽 집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리기판 역시도 이제 차세대 새로운 성장 삭섹터로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로틱스 역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3만 원을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3만 원을 지지한다면 여전히 신고가 요거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들고 있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젠 RNM과 마찬가지로 LG그룹이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장 1순위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로보티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 역시도 우리가 지난 1월 10일 날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이제 상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32,500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할 거고 32,500원을 이탈한다면 28,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도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이슈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와 함께 다시 가격전을 세워봤고요. 오늘 주목해야 할 핫 이슈는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 100개가 무엇이 될 것이냐 네,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도원 앵커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에 도원 앵커님이 대장으로 보고 계시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대장으로 보는 것은 조선 아닐까요? 조선, 그렇죠. 조선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발 부분들은 뭐냐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후판 가격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제일 부각받는 그런 섹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섹터들은 이제 길게 봐도 되는 그런 모습인데 조선 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장에 움직이는 것들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재건 이슈들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향후 당분간 재건 이슈를 한번 집중해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 대장으로 부각됐고 그다음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발언 주말 동안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일신석재라든가 뭐 푸른기술 같은 정업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조선 섹터에서는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도 있지만 조선 이슈 같이 묻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대장주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재활용 이쪽에서는 이제 에코아이가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관련해서 우주 섹터는 이제 HVM,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는 SOS랩,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 피초청으로 부각됐던 것이 풍산이라든가 신세계 INC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명령 100개 관련된 것들과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 매각 이슈까지 같이 있는 현대힘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19,300원은 굉장히 시초가인데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간에서 우리가 1,000주를 잡는다면 동시효과로는 한 100주 정도만 보초병 쓰고 나머지 19,300원에서 25,500원까지 나머지 분할 매수해보자. 손절은 17,800원 이탈 봤으면 좋겠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여기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핫이슈 종목 현대임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 17,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 볼게요. 이쪽도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였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조선 섹터들도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네. 하지만 이번 주말에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 역시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 그래서 트럼프도 가상자산 정책 우선순위에서 지정 행정명령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네. 시장의 파급은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갤럭시아 SM이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터리 K옥션 같은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장중 트레이딩 집중 오전장 동안 집중해서 수익 추구 전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한 종목들 얼마나 또 오늘 장중에 상승을 하게 될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 탑픽은 현대임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